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민동기 미디어 문화부장이 휴가를 간 관계로 대타 진행자를 또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누구십니까? 예, 조상훈입니다. 좀 전에 방송을 마치고, 예, 핀치히터. 예, 그야말로 야구 경기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국민 TV의 편성 철학은 돌려막기입니다. 돌려막기. 예, 뭐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예. 예, 오늘 생애 예. 최장시간 방송 출연. 예. 타임라인, 예. 논평, 예. 뉴스피드, 예. 그리고 미디어 토크까지. 예, 그렇습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사실 딴 분들을 한번 모셔보려고 사외에 계신 분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예. 국민 TV의 편성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돌려막기를 하냐? 이 돌려막기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동기 아닌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너무 예. 너무 잘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민동기 부장이 좀 뻘쭘해지죠. 예, 그렇죠. 아니, 무슨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야비한 짓은 안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민동기 부장이 봤을 때, 야, 난 나가란 얘기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 민동기 부장 휴가지에 있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예. 이 방송 듣지 마시고, 예. 휴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내분하고 같이 좋은 휴가지에서 등짝을 보였더만, 예, 반란데 등짝만 보여준. 뒤태가 아름답진 않습니다. 예. 예. 뒤태가 아름답지 않은 우리 민동기 부장. 예. 뭐 앞이 좀 더 자신이 없었나 보죠? 뒤를 보여준 거 보니까. 예, 우리 민동기 부장 잘 쉬시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조상훈 국민TV 사무국장과 함께 1시간 동안 미디어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MBC, SBS, YTN의 낯짝 뜨거운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휴가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지에서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에선 볼 수 없었던 편한 옷차림에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비키니를 입고 부모님과 휴가를 즐겼던 그 바닷가입니다. 특유의 올림머리를 풀고 가볍게 묶은 머리가 여유로워 보이고 오늘부터 4박 5일간 휴가를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지에서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남 거제 저도 백사장에 나뭇가지로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적습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취임 후 첫 망중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가지를 비밀로 붙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피서 모습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35년이 지난 오랜 세월 속에 저도의 추억이 항상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다며 부모님과 함께 했던 곳에 오게 돼 그리움이 밀려온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초 휴가를 떠날 때는 휴가 장소를 알리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피서 모습을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휴가 일정만 알렸는데 평소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직접 휴가지와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휴가 기간 푹 쉬시라고 국정원 국정조사 일주일 쉬자고 한 것은 아닐까? 그 휴가 얘기는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것이고요. 예.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근데 새누리당 쪽에서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계속 그러는 상황을 말을 강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예. 물을 강제로 먹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자, 그러면은 새누리당의 그렇게 뻗치기 전략 그 뒤에는 청와대 입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브 코스입니다. 당연합니다. 오브 코스. 증거는 없고. 아니, 그거는 증거를 떠나서 상식이죠. 상식. 자, 이 보도대로라면은 또 일정대로라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휴가지에 있어야 되는 거 휴가지에 아닌가요? 계셔야 마땅한데 이미 이 저도의 추억, 이 보도가
나오던 날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예. 청와대에 계신 것으로 확인됐죠. 그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도 휴가지에서 올린 게 아니라 청와대에 복귀해서 올린 사진이다. 그렇군요. 왜 올라왔을까요, 근데? 자, 이 앞서서 우리 잠깐 좀 들으셨습니다만은 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가 일정은 박근혜 대통령 휴가 일정과 맞춘 게 아니냐? 당연히 맞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급거 귀경을 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또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예. 왜 급거 귀경을 했느냐? 뭐 지금 무슨 현안은 특별히 없잖아요. 뭐 방화대교 뭐 그런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잡고 올라왔을 리는 없을 것이고 성재기 씨 투신도 아닐 것 같고요. 예. 개성공단도 뭐 협상이 거의 결렬되다시피 한 걸 확인하고 네. 휴가를 갔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예, 뭐 물론 대통령이 쉴 땐 좀 쉬어야죠. 그래야 또 다른 때 또 뭔가 총명한 그런 원기를 갖고 이제 국정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쉴 땐 쉬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근데 갑자기 잘 간 휴가를 마치고 갑자기 예정에도 없이 급거 귀경을 했다. 그 시점에 무슨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나 봤더니 민주당의 장외투쟁 결정이었습니다. 예. 천막 당사 예. 서울광장에 예. 아마 이런 걸 좀 항의하려고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항의할 거면은 천막 당사는 내가 원조인데 원조인데 허락도 없이 왜 서울광장에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치느냐 이런 항의. 이 특허와 그렇죠. 관련해서 뭔가 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앞서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터무니없는 휴가 주장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지금 우리 국정조사에 너무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예. 휴가 가시지 않느냐. 휴가 가시는 박 대통령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정조사 쉬자. 일주일은 좀 휴가를 쓰면서 예. 쉬자. 예. 이랬는데 그래서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갔는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뭐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서울시청에 천막 당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 시점에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울로 급거 귀경을 하셨단 말이지. 예. 근데 급히 올라온 거는 또 보도가 안 됐어요. 그렇죠. 보도가 안 됐고 보도를 한 언론이 있었는데 그때 시점에는 또 저도의 추억이라고 뭐 그런 방송만 나왔고요. 그렇지. 예. MBN이었던가요? 예, MBN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중단하고 급거 귀경했다. 이걸 보도한 게 이제 MBN이었습니다. 종편에서 또 이런 종편도 있네요. 네. 예. 아니 근데 이건 뭐 무슨 뭐 어떤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뭔가 저희 같은 이런 문제의식과 의구심 속에서 나온 기사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박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갑자기 올라왔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뭔가 청와대가 특별한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이걸 내리게 했단 말이죠. 보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또 심지어 올라온 보도마저도 예. 지우게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MBN이 내렸습니까? 내렸습니다. 보도는 했지만 예. 삭제하라고 한 뭐 청와대 압력이 있었는지 예.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내렸군요. 예. 예. 자, 왜 그랬을까요? 물론 MBN의 그 해명이 있긴 했습니다. 뭐 청와대 쪽의 사실관계를 추가 취재해 보니까 예. 기사 내용 중에 수석 비서관들 이제 휴가를 이 사람들도 마쳤다. 휴가를 끝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가니까 예. 이참에 이제 수석 비서관들도 같이 휴가를 갔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또 귀경을 하니까 예. 맞춰서 우리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입장에서 이제 수석 비서관들이 휴가를 중단하고 왔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여전히 수석 비서관 등이 휴가 중이라고 확인돼 가지고 예. 이제 오보로 인정하고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귀경한 게 그 기사에 이른바 야마 아닙니까? 핵심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될 텐데. 근데 기사를 통째로 날렸단 말이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어? 이게 보면은 그 지엽적인 내용 때문에 예. 핵심이 있는 그 기사에 전체를 다 삭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MBN 청와대. 예. MBN. 그렇게 좀 들리네요. MBN.
아주 이거 보면서 MBN의 이번 삭제 파문을 통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귀경 소식까지 우리가 알게 됐는데 예. 이걸 봐서는 확실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일정에 맞춰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휴가를 이제 제안한 게 아닌가. 제안한 것이 아닌가. 또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정조사, 이 국정원 경찰의 선거 부정에 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 하시는지,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간접적으로 확인이 됐다. 또 그렇죠. 예.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원세훈 선거법 적용 혹은 원세훈 구속 안 된다. 이런 권력적 차원에서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관하기 때문에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예.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전혀 이 국정원 덕으로 당선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거에 초연하셔야지. 그렇죠. 예. 예. 왜 이러죠 도대체? 선거법 위반 자체를 적용하는 게 사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죠. 그 법을 적용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된 그 대선 자체가 좀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거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황교안 장관도 상식적에서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예. 다만 그게 이제 뽀록이 나서 좀 망신살이 뻗쳤죠. 예. 그래서 참 아주 우리 박 대통령께서 조기에 청와대에 복귀한 사실, 이걸 만천하에 또 알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MBN 요번에 점수 좀 잃었네, 보니까. 예. 그나저나, 그때 저도의 추억 보도 어떠셨습니까, 정말? 저는 TV를 요새 잘 안 봐서요. 특히 예. 지상파 예. 잘 안 봅니다. 예. 야구 중계 정도나 이제 예. 케이블 TV에서 보고 그러는데, 예. SNS, 인터넷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패러디가 저는 또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 패러디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 우리 허리를 숙이고 저도의 추억 쓰셨잖아요, 우리 예. 각하께서. 이거 보니까 갑자기 밀레의 이삭줍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구도가 좀 비슷하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여러분 패러디해 보시겠습니까? 했더니 우후죽순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스포츠 버전도 나오고요. 예. 제가 가장 관심 있게 갔던 패러디는 예. 국정원 내가 시켰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쓰진 않았는데 누가 백 사장에 예. 그렇게 쓴 걸로 이렇게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제 패친이 한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 개인적으로는 한글 공부를 하고 계시는구나 휴가지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예, 저도의 추억, 재밌었는데, 근데 참 너무나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진짜 이 방송 3사가 거의 어떤 권력에게 우호적이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종박방송이다. 종박방송이다. 아예 그걸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이번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 그 지상파 방송에서는 이게 주요 뉴스로 다뤘죠? 이거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KBS가 14번째 꼭지, MBC가 21번째 꼭지로 이제 배치를 했고요. 예. SBS는 18번째 꼭지인데 하여튼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렸는데 본인이 올렸을까?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진을 찍은 비서관이나 수행 비서겠죠. 예. 누가 찍었을까? 예. 그런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찍혔으니까 이거는 설정이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셀프 카메라식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요. 예. 이제 셀카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면은 그럴 수 있는 거지. 본인이 올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남이 찍어준 거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마 여러 장 찍지 않았을까. 그 중에 가장 영상미가 뛰어난 사진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미 이 행위 자체가 떡밥을 던져준 거죠. 보도해라. 보도해라. 너희들 이거 보도 안 하면 뭘 보도하게. 국정원 보도 안 돼. 내가 찍은 사진 올려. 이런 암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 보면은 참 말이죠. 이 새누리당이 참 정말 프레스 프렌들리한 그런 정치 세력이다라는 걸 확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예. 개베스를 능가하는 전략가가 아마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보세요. MB가, 내가 BBK를 설립했고, 그 동영상이 나오니까. 예. 그게 이제 일요일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면 월요일자 신문에는 까맣게 그게 실리지 않겠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 나타나서 특검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반가이를 합니다. 거기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영상 기사가 100% 나갈 게 50% 나가고 또 MB의 그 멘트가 또 50% 나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가 핵심인지 분간을 못하게 만드는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이 새누리당의 반가이 전략은 먹혔고요. 뭐 보니까 지금 계속 그래요. 뭐 사실 그 NLL 대화록 파문 같은 경우도 국정원 선거 부정 이것과 관련한 진상 규명으로 막 국민 여론이 쏠릴 것에 우려해서 NLL 때 노무현이가 평양 가서 포기 발언을 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들춰내 가지고 며칠을 막은 거 아닙니까 그걸로. 그러고 보면 새누리당이 네. 뭐 경향신문 분석 뭐 오늘 아침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단수가 높은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 뭐 0대10으로 완패했다. 예. 이렇게 경향신문이 분석을 했는데. 그 민주당은 그 페이스에 말려든 거 아니야. NLL 그 건으로 그쵸. 말려들어가지고. 옳고 뭐 그름 예. 무엇이 정의냐 이걸 떠나서 예. 뭐 싸움으로만 본다면 예. 새누리당이 좀 완승을 거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장애투쟁 돌입 일단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저도해서 청와대로 뭐 날아왔는지 차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날아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일단 상경을 시켰으니까 예. 한 1승 정도 이제 만회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도 국정원 건 보도 그거 하지 말고 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얼마나 기가 막히냐. 야 스토리텔링 있잖니. 우리 아버지하고 옛날에 같이 가서 네. 휴가 갔던 그곳에서 내가 또 가가지고 아버지를 추억하고 야 이 스토리텔링을 왜 보도를 안 해? 뭐 이런 사인이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 일보를 어디서 보도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보. 그것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뭐 또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든가 예. 이쪽에서 이게 있다 문자를 뿌렸을 수도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들어가봐라 예.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우연히 어떤 매체에서 예. 기자가 페이스북 살펴보다가 예. 발견했을 수도 있고. 그 대통령 페이스북은 늘 주시 대상은 아닐까요?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좋아요를 또 몇 명이 눌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안 들어가 봤고요. 그게 전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저는 영국 왕실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뭐 좋아요가 거기는 보통 한 만 기본적으로. 뭐 70만. 그 왕세손인가요? 네. 났을 때. 예. 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뭐 90만 뭐 숫자가 뭐 김용민 PD 페이스북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 어떻게 저 같은 놈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자, 이와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얼마 전에 또 이 보도를 통해서 제가 주시를 했어요. 4대강 문건 파기. 예.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NLL 문건을 파기했다. 사초를 파기했다. 뭔가 감추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파기하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노무현을 완전 천하의 잡쓰레기로 몰았던 새누리당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이 실상은 이렇게 확인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가 별로 의미가 없는 논란이 돼버린 게 국정원에 함부를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이 잘 보관하라고 했다. 이것도 역시 다만 그거를 조작했거나 네. 변조했느냐 네. 이 부분은 또 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예. 이 국정원에 잘 보관을 해두라고 했으니 사초 파기와 노무현은 무관해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 청와대에 있는 문건을 파기를 지시했다. 이것만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 뭐야 이거는. 노무현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황교안 장관이 국회 국조특위였죠. 예. 법무부 기관 보고에서 뉘앙스가 그 조명균 비서관이었죠. 예. 뭐 검찰 수사에서 이제 조명균 비서관이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중 추궁을 했죠. 예. 맞느냐라고 했을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다라고 예. 답변한 부분이 있고요. 예. 결국은 뭐 보수 언론이나 새누리당 일단은 질러 놓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노무현의 아주 그 노무현이 사초를 파기했다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설령 이제 노무현이 진짜 뭔가 감출 게 있어서 그걸 파기했다 치더라도 그 사안과 이명박이 22조가 들어간 혈세 22조가 들어간 사업에 이 흑막이 있는 예. 이거 대운하로 해야 된다. 우선은 4대강으로 눈속임하고 나중에 대운하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문건을 파기를 했습니다. 예. 집중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어렵게 그 파기한 문건을 복구시켰는데 이거야말로 NLL 대화록보다 덜합니까 이게? 오늘 아마 국토부가 좀 이에 대해서 예. 변명 비슷한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예. 뭐 파기가 아니었다. 예. 뭐 감사원이 컴퓨터를 수거해서 다 복원하지 않았느냐 예.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이 문건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보관을 시켰단 말이죠. 예. 그리고 원래 있던 문건을 파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뉴스가 안 되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노무현이 그런 거 아니야. 국정원에다 한번 마련해 놓고 여기는 뭐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도리어 여기다 두면은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나 다다음 대통령이 보기가 힘들다. 그러니 국정원에다 놓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취지로 이렇게 청와대의 문건을 없애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노무현 재단은 없애라고 한 적이 없었다 하니까. 어쨌든 지금 보수 언론의 보도만 놓고 본다 하면은 노무현은 아무 잘못도 없고 이건 뉴스가 될 수도 없는 사안인데 이쪽은 국토부 거는 다르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안을 다 그냥 파기해버려 놓고 그래서 감사원이 급습해가지고 그거를 간신히 복원시킨 거 아닙니까? 사실 감사원 감사라면 정부기관이 모든 자료를 적극적으로 다 내놓고 이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 달라. 네. 이렇게 좀 뭐 피감기관으로서 감사에 응해야 되는데 컴퓨터 하드디스크, 컴퓨터를 가져가서 자료를 찾아냈다. 이 상황 자체가 좀 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아니 감추고 싶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뭔가 감추고 싶으니까 그렇게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좋아. 이 건과 관련해서 KBS, MBC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BS, MBC 보도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NLL 파문 났을 땐 톱뉴스였어. 별 아무 내용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고 흑막을 들춰보니 별 문제도 아닌 거는 톱뉴스로 달아놓고 이런 22조 국민 혈세가 직접 들어간 그 온 국토가 완전히 그야말로 똥물이 돼버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 프레임도 보도가 안 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 제정신인 언론입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나마 SBS는 SBS 20번째 꼭지. SBS가 지금 지상파 방송 중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언론다운 역할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하고 있다. 지금 우리 SBS 기자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 존경하는 분도 지금 많이 계시지만은 한때 SBS는 내판 언론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혔고 KBS, MBC에서 야 SBS가 무슨 언론이냐 뭐 이렇게 태영그룹의 거의 꼬봉들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SBS가 지금 가장 극좌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상대적으로. KBS, MBC가 너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보도가 안 될 수 있는지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 지금 4대강 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고 이게 4대강 건은 새누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안 불리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그 추진할 때 국회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또 새누리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좀 믿어보자. 아니 배우는 아니라지 않는가? 아니라 믿어보자. 그런데 지금 감사 결과 보고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뭐 이렇게 할지. 저는 그건지 몰랐습니다.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참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안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하여튼 새누리당이 만든 거면은 다 그냥 보도를 해서 물타기 본질을 흘리기를 하면서 정말 이거 뭐 민주당이 들춰낸 것도 아닙니다. 공세적 차원에서 들춰내가지고 공개한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최근 들어와서 보이고 있는 행태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물론 이제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검찰의 원세훈, 김용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 잘못된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이거 믿을 수 없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게 뭐 검찰이나 감사원이 굳이 말한다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말한다면 굳이 말한다면 누구 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하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사실은.
원세훈, 김용판 뭐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하자 이거죠. 특검. 검찰 수사 못 믿겠으면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특검이 원세훈, 김용판 국정원 댓글 의혹 재수사해서 확실하게 가려보자 이거죠. 그런 제안은 또 안 받아들이겠죠. 안 받지. 기본적으로 휴가를 포기할 정도로 대통령이 민감해하는 사안이라면은 이 야당에게 유리하게 야당 페이스에 말려들 여지는 전혀 없다. 지금 뭐 촛불이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예의주시하거나 혹은 뭐 일반 야당과 물밑에서 대화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이것보다는 계엄령 카드를 막 보여줄까 말까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난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김재원 의원이죠.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가요? 김무성 의원을 형님으로 잘 모시고 있는 분인데 뭐 개헌법 개정 발의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배경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고 뭐 일부 보도를 보니까 본인도 참 뜬금없는 개헌법 발의다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 본인도 뜬금없는 일이긴 한데 뜬금없을 리가 있나?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 양반. 뭐 비 올 때를 대비해서 맑은 날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해명을 하면 좀 성의 있게 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을 발의한 분들이 한 10명 국회의원 뭐 되는데 상당수가 그 국회 상임위 농해수산위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건 농해수산위에서 왜 계엄령을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뭐 상임위로 따지면 국방부나 뭐 법사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농해수산위에서 이제 계엄법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주목할 건 이분이 그냥 새누리당 뭐 평범한 의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전략기획본부장 전략을 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뭔가 배경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략기획본부장을 하려면 인사성이 좋아야 됩니다. 90도로. 형님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미디어 토크. 지금 대체로 본 시각은 7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차 씨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서 조 씨가 차 씨에게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며 청혼을 했다는 겁니다. 차 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2003년 8월 미국으로 건너가 조 씨의 아들을 낳았지만 이듬해 조 씨는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씨는 다시 전 남편과 재결합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들의 친아버지를 찾아주려 했습니다. 올 초에 그 아들의 그 할아버지가 되는 조 목사님께서 그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또 따로 전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의뢰인이 집안에서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할아버지나 그 집안 가족들도 다 인정하는 마당에 본인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애는 커가고 더 이상 이걸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를. 차 전 대변인은 양육비 8억여 원 가운데 1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이혼 충격으로 차 전 대변인의 큰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회장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조희준 사무국장님 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현재 다 휴가 중이시고 말씀드리실 분이 지금 안 계시거든요. 이딴 이혼과 형사처벌 등으로 구설에 오른 조 전 회장이 친자 확인 소송까지 당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기르려거든 꼭 내 말 하나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재산을 갖지 않으면 자식들이 안 싸웁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한없이 이해와 사랑과 동정을 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해주고 사랑해주고 동정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 인간 상호간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예, 사람은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저는 성도들 사이에서. 조용기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은 무조건 은혜가 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예. 좀 일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타임라인 진행 때문에. 예. CBS 라디오를 켰는데 예. 이영훈 목사의 설교가 예. 뭐 성경 강해라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네. 예. 일찍 나오셨네. 그 방송이 아마 5시 반인가 나올 텐데. 근데 제가 도착하니까 6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5시 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후임인 이영훈 목사의 설교가 항상 방송이 되는데, 자, 지금 우리 요즘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그 포털 사이트에 그 검색어 1위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 동일한 인물의 이름이 올라 있는 거는 최근에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안이 너무나 뉴스의 가치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외성, 예. 또 저명성, 뭐 이런 거.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 의외의 행동을 했을 경우 이러면 이 뉴스가 된다고요. 예. 그 모든 걸 충족시킨 뉴스가 이제. 예. 네. 차영전 대변인의 처음 보도한 예. 노컷뉴스 CBS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예. CBS는 기독교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게 이제 교계 문제다라고 예. 좀 본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차영 대변인이 이제 뭐 양천 쪽에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운 예. 데 있어서 보도를 하지 않았나. 예. 그리고 또 커트를 안 할 것이다. 예. 노컷이니까. 이런 판단도 했을 것 같고요. 예. 정말 제목을 잘 뽑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뭐 조희준 씨 뭐 아들 길렀다가 아니라 네.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재열 기자는 너무 이거 연좌제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밝혔는데,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편집자라도 조용기 손자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조희준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보다 유명한 사람. 또 개명을 했고 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죠. 또 기본적으로 조희준 씨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친자 확인 소송을 했다 하면 조희준이 왜 조희준입니까? 조용기 아들이니까 조희준 아니에요. 또 지금 조희준 씨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사무국장. 예. 조 사무국장이네요, 보니까. 예,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도 조 사무국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 조상훈 사무국장. 그분들은 이제 하만조씨고요. 예. 네, 저는 그 옥천조씨. 옥천조씨야. 한자는 같지만 본 자체가 저 국민일보 시대 많이 오해 받았습니다. 예. 네, 같은 집안 아니냐? 그래서 노조 현장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이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 받았는데. 예. 해직되면서 그 오해가 부식됐죠. 다 터졌네요. 예. 하여간 이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조희준 사무국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용기 손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너무 조용기 목사를 음해한다든지 혹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네. 언론이라면 독자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헤드라인을 뽑고 그게 이제 이른바 그 편집 기자들의 숙명인 거고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추정 보도를 한 모든 매체들이 그렇게 뽑았어요. 조용기 목사 손자나 길렀다. 이렇게 어쨌든 감각적인 그런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민일보 육선 노조위원장을 하셨고 또 조용기 목사의 둘째 아들인 조민재 현 국민일보 회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신 해직 기자입니다. 예, 조민재라는 이름은 이제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고요. 네. 조사무엘 민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조민재로 알려지지 않았나요? 아니, 그건 그냥 통용되는 이름이고요. 조사무엘 민재가 실명이고요. 예. 외국인 등록증에.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까? 예, 말씀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미 합중국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 신문법 위반이 이제, 외국인은. 난 다 알지. 난 다 알지만. 처음 듣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른 척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예. 자, 그래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조용기 목사의 첫째 아들이 바로 조희준 씨고. 예. 조희준 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번 이혼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3번 결혼한 사람 중에는 차영 전 대변인은 없죠? 없죠. 이제 공식적인 결혼 관계로 이루어진 커플이 아니었고요. 예.
그분도 탤런트를 했기 때문에 예. 공인이기 때문에 뭐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첫 번째 결혼은 이제 탤런트였던 나종미 씨였는데 슬하에 이제 1년을 뒀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했고요. 예. 좀 일찍 결혼했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조희준 씨 몇 살 때 이혼한 겁니까? 20대 초반입니다. 결혼 자체가 되게 빨랐고요. 그럼 예. 대학 다닐 때? 20대 중반을 넘긴 나이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나종미 씨가 제가 알기로는 1살 연상이고요. 예,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난 첫째 딸이죠. 네. 87년생이니까 장성했겠네요. 예, 우리 나이로 한 27이 돼 있는 그런 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일본인이었는데 두 번째 결혼을 했고 여기서 또 딸 둘을 낳았습니다. 둘을 낳았는데 그 줄에 보신 분이 제 옛 직장의 그 사장이셨던 우리 김장환 목사님이세요. 그 조용기 목사하고는 또 나이 막역한, 차이는 있지만 막역한 친구 사이. 근데 우리 김장환 목사님이 여기서 좀 모순된 행동을 하셨는데 이 극동방송에선 이혼하면 잘립니다. 뭐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배 한 분 같은 경우도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니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나가게 만들었죠. 뭐 해고하거나 해직하지는 않았지. 아니 이혼했다고 해고 해직하면은 그거는 용납을 못할 겁니다. 아마 법적 테두리 안에서. 뭐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그렇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도태시켜가지고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행태를 했다라는 것이 뭐 제가 아는 분의 증언이긴 한데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두 번째 결혼, 조희준 씨 두 번째 결혼 주례를 봤단 말이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친구의 부탁이 있었겠죠. 친구의 부탁. 용기 친구. 예.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일본인이었는데 여기서 딸 둘이 이제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하고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혼은 한국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뭐 공인이 아니니까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고요. 제이모 씨 당시 비서였습니다. 비서였고. 예, 비서였고 나이 차가 좀 현격하게 나는 분하고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했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혼을 했고요. 제가 그 노컷뉴스 보도나 다른 보도를 보니까 이 세 번째 이혼까지를 하고 그 즈음에 이 차영 전 대변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2001년이라고 하니까요. 2001년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 이혼은 했죠. 네 번째 부인도 이제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인이었고, 이분은 지금은 생존해 있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뭐 이유에 대해서는 설랑설레가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확인된 내용은. 그러면 결혼을 4번 한 겁니까? 그렇죠. 법적인 결혼은 4번 한 거죠. 나종미 씨,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일본인, 세 번째 한국인 제이모 씨 그 비서,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일본인. 그러면은 이런 거군요. 이혼은 3번 했고 결혼은 4번 했고. 결혼을 4번을 할 수 해야 이혼을 3번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사별인 거죠. 사별. 사별인 거고 이 네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논현동 그 순복음 교회가 제공한 사택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차영 전 대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마 지금 그 일본인 부인 네 번째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보다 한 살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 입장에서는 장손 맞다라고 한 그 장손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조용기 목사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그 김성애 한 세대 총장하고 사이에서 난 조희준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 국민일보 그 회장 하고 있는 조사무엘 민재 씨 이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 국민문화재단 산하 계열사 대표하다가 이제 그만둔 조승재 씨. 그 국민일보 사옥 그 1층에 보면 카페 포토라는 그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오너가 조승재 씨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만든 거는 이제 장자인 조희준 씨였는데, 조희준 씨가 이제 신문사 세무조사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국내
없었던 기간도 오래 있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승재 씨가 거기 주인이 됐었죠. 예. 뭐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헤어지기도 하고 새로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런 예. 사생활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는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일반인보다는 상당히 좀 곡절이 많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님 아들, 저도 목사 아들입니다만은 목사님 아들이고 또 이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나라 세계 최대 교회 목사인 조용기 목사의 예, 아들. 국민일보 간부들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 예. 사도 바울 이래 이제 세계 예. 최고의 예. 영적인 지도자. 예. 저를 해고하면서 했던 얘기가 예. 그런 분을 감히 예. 비방하고 그러느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좀 몇 마디 했죠. 예. 몰라서 묻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제 모욕 혐의로 그걸 그 조용기 목사한테 예. 고자질을 해서 예.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해서 또 무슨 뭔가의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것 예, 때문에 예. 이제 굉장히 지금 또 발언하면 또 고소할지 모르니까 그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지금 조희준 씨 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금 일반 언론들이 보기에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어떤 방송은 아예 그 논평까지 했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친자가 맞다면 그 생부로서 예. 당연히 그 친자에 대한 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시각이겠죠. 예. 그런데 어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예. 차영 씨 변호인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 조희준 씨 아이의 아버지라고 이제 차영 씨가 주장하는 예. 그 조희준 씨를 제외하고 예. 조용기 목사라든가 예. 그 조사무엘 민재 씨라든가 이분들은 나머지 가족들은 다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로지 생부만 예. 이제 부인을 하고 있다. 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예. 결국은 이게 유전자 검사 예. 그게 좀 강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강제성이 있어요? 예. 친부가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예.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도 친부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네가 뭐가 캥기니까 그렇죠. 거부하는 거 아니냐? 예. 너 친부 맞아. 땅땅땅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저희가 의심가는 범죄가 있을 때 예. 네가 알리바이를 입증하라든지 예. 뭔가 증거를 결백하는 증거를 내라라고 예.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의혹이 있을 때. 예.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예. 이건 뭔가 의혹이 있는 게 100%죠. 자, 저희가 이제 미디어 토크 시간이니까 무슨 차영 씨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는 게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예. 다만 이 결국 이제 지금 언론에 조희준 씨가 소개되기로는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사무국장, 조사무국장이라기보다는 예. 전 국민일보 회장. 그렇죠. 이렇게. 한때 이제 언론사 사주였죠. 네. 근데 조용기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회장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그 양반이 무슨 언론사의 어떤 32살. 32살에 우리 나이도 아니고 만 32세 때 사장이 됐죠, 우선.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으로 왔습니다. 4대 예. 사장으로요. 예. 왔었고. 예. 경영을 잘 했다면 예.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도 그 사장 회장 하겠죠. 그랬겠죠. 예. 그런데 왜 그만둔 겁니까? 그만둔 건지 그만두게 된 건지. 그 국민일보보다 이제 다른 그런 매체를 만드는데 좀 많이 그 얘기를 좀 심혈을 해주시죠. 넥스트 미디어 그룹이라고요. 예. 계열사가 20여 개가 넘었었습니다. 그게 국민일보 사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예. 국민일보라는 그 신문이 여의도 순복음교 교인들이 낸 그런 그렇죠. 피 같은 헌금으로 이제 만든 신문인데 이 신문을 기반으로 해서 조희준 씨가 별도의 신문을 또 만든 거 아닙니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스포츠투데이라는 스포츠투데이. 네, 그것 때문에 극동방송에서 잘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아니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음란한 그런 신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물적 기반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조용기 목사께서 맹성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용기조의 그 친구인 빌리 키무리 김장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그 워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틴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예. 이런 마틴 루터처럼 예. 종교개혁을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나가서 해라. 그래서 제가 퇴직한 날이 2000년 10월 31일인데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어떻게 무슨 그날에 맞춰서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한 건 아닌데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이 얘기를 이어가자면요. 예. 스포츠투데이를 창간했고 지금도 있습니다. 경제지. 파이낸셜 뉴스.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니라 예. 파이낸셜 뉴스라는 뉴스. 경제지. 물론 이제 지금 소유주는 바뀌었고요. 예. 이렇게 창간을 했고 네. 뭐 투자 금융회사 뭐 또 여러 가지 또 매체를 또 인수 케이블 TV. 예. NTV라고. NTV라고 있었습니다. 현대방송 HBS를 인수해서 그렇죠. NTV 만들었었죠. 저기 방배동. 예, 그쪽. 지금 남태령 CJ 넘어가는데. 오쇼핑인가? 예, 예, 있었던. 그래서 뭐 종합 멀티미디어 그룹. 예. 뭐 저희 회사 내부에서 도는 그때 당시에 예. 얘기했지만 한국의 루퍼트 머독. 조독. 네. 조독. 네. 머독을 능가하는 조독이 되는 네. 거다. 이 머독이라는 이름이 자꾸 매독을 연상하게 가지고 말이죠. 머독이 참 미안하지만. 예. 그랬었는데 조독.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영 전 대변인이 예. 이 조희준 씨가 경영하는 넥스트 미디어 그룹의 한 계열사의 예. 대표이사까지 합니다. 아, 차영 씨가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인발부가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2001년에 뭐 네. 청와대 만찬에서 만났지만은 그 이후로 연인 사이가 되고 예. 또 그 아들을 예. 낳는 그런 관계가 되면서 예. 초기에는 좋았죠. 예. 계열사의 대표이사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희준 씨가 이제 언론사 세무조사 받으면서 예. 물론 이제 구속 기간은 좀 짧았지만 예. 사실상 이런 국민일보라든가 넥스트 미디어 그룹에서 손을 떼야 되는 예. 상황이 왔었고 예. 일본의 장기간 이제 좀 도피 생활을 비슷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영 씨가 그 후로 계속 연락을 취하려고 했고 일본에도 건너갔지만 조희준 씨를 만날 수 없었다. 뭐 이건 뭐 조희준 씨가 일부러 피한 면도 있겠지만은 예. 사실상 조희준 씨로서는 세상의 얼굴을 내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그게 이제 2007년에 뭐 우리 검찰이 뭐 벌금을 그때 50억을 안 냈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찰에 조희준 씨 신병 인도를 요청을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체포가 됐죠. 예. 근데 50억 며칠 안에 만들어서 냈습니다. 아버지가 좀 도와주신 거 아닌가? 뭐 아버지가 도와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 문건 뭐 국민일보에 보관돼 있을 겁니다. 예. 뭐 장로 여러 지인들 한 50여 명이 예. 만들었는데 이 노승숙 그 조사무엘민재 회장의 장인이죠. 지금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인가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사돈이죠. 예. 조희준 씨와의 관계로 본다면. 조희준 씨를 그러면 말하자면은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도록 도와준 분이 노승숙 회장이. 예, 많은 역할을 하셨죠. 아니 그러면은 노승숙 회장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쁜 걸로 알고 있어요? 조희준 씨하고? 뭐 그 후에 나빠졌죠.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런 거예요?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양쪽의 얘기를 좀 들어본 편인데요. 뭐 비슷한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논점을 확대하면은 뭐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희준 씨는 국민일보를 어떻게 스스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일단 노사관계는 그렇게 편하지 않았고요.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연봉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또 무리하게 추진했던 거 가운데 하나가 조간신문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다 요즘 석간에 있었던 신문들이 다 조간으로 이제 가고 있는 추세인데 혼자만 갑자기 석간으로 바꿔가지고. 국민일보 88년 12월 10일에 창간됐는데 제가 그때는 석간이었어요. 간 변화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석간이었다가요. 조간갑니다. 석간이었다가 지금 조간으로 온 상태입니다. 그죠? 그 석간이었다 조간으로 가자고 결정한 게 조희준 씨였는데 사실상 또 그 간지 얼마 만에 1년도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다시 석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또 주장했던 게 이제 조희준 씨였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윤정기가 제한적인데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이건 조희준 씨 개인 그런 매체죠. 인쇄하는 시간하고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국민일보가 조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다시 석간으로 가라. 아니 근데 그 윤정기를 누가 사준 거예요? 윤정기 국민일보 윤정기죠.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굴러온 돌이 어떻게 박힌 돌을? 아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국민일보 윤정기인데 국민일보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2001년에
첫 파업을 하게 되죠. 국민일보가. 예, 45일간 예, 파업을 하게 되고 그 파업을 수습한 게 이제 그 사돈뻘 되는 노승숙 씨 수습을 했고 조사무엘 민재의 장인. 예, 그렇죠. 예, 수습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대표이사 사장을 사실상 하게 되고 조희준 씨는 이제 그 파업 직후에 이루어진 언론사 세무조사나 이러면서 이제 국민일보와 손을 떼게 되고요. 바통 터치가 된 겁니다. 그 노승숙이라는 사돈을 거쳐서 차남인 조사무엘 민재 씨에게 국민일보 경영권이 사실상 바통 터치가 된 거죠. 그 뭐 석간과 조간의 차이가 뭐냐? 지금은 석간신문이 없지만 거의 문화일보 말고는 문화일보, 내일신문 이 정도가 이제 서울을 무대로 발행되는 석간신문이고 이 석간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저녁 석자 써서 석간신문이지만은 마감이 무슨 뭐 낮 3시, 2시가 아닙니다. 국민일보 당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 11시 10분 정도면 일면까지도 이른바 강판이라고 하죠. 인쇄에 들어가는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기사 작성 시간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어야 되는 기사 마감은 아무리 늦어도 뭐 10시 40분? 50분에는 기사를 마감해야 되고요. 뭐 저는 아직도 석간 들춰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중 주식 시세표를 왜 싣는지. 어차피 3시에 끝나야. 뭐 진행 중인. 그리고 조간신문들도 저는 이건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시세표 이제 실을 필요 없어요. 그럼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 받아보면은 1시간 있다가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물론 또 그걸 원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TV 편성표도 또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말이 석간이지 마감 시간을 한다면 석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간? 나도자 써서 오간? 오간. 조간, 오간, 석간일 때로 나눈다면 굳이 오간 정도로 볼 수 있지. 아니 그러면 기사를 쓸 때 뭐 상황을 그대로 기사로 쓰는 건 아닐 것이고 한 뭐 좀 사색하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기사 쓰고 그게 석간으로 배달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석간 기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경험한 그 국민일보 석간 당시에는 이제 취재 기자들은 한 5시 반 6시면 취재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기사들로 그 지면을 채우냐면요. 뭐 요새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집에 찾아가거나 아침에 이제 뭐 일본식 용어가 워낙 언론계도 많지만 마와리 돈다고 그러죠. 마와리. 뭐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이런 기사들 그리고 뭐 정당들도 한 9시는 돼야 무슨 공식적인 뭐 멘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뭐 그때는 뭐 당 삼역인이 뭐 이런 중요한 인물들의 얘기를 미리 듣는 겁니다. 뭐 전화를 하든지 그 집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뭐 옛날에는 집안으로 기자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밥 먹는 정치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기사들 그리고 되게 이제 해설 박스 이럴 것이다 전국 전망 정치부 기자들이 좀 고생이 많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석간은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럼 조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80년대만 하더라도 석간이었던 이 신문들이 조간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개인 신문인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그 인쇄하는 시간하고 겹친다고 국민일보를 석간으로 보내서 국민일보로 하여금 경쟁력을 한없이 추락시킨 그런 주인공이 바로 조희준 씨란 얘기 아닙니까? 그랬다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을 임박해서 다시 조간으로 왔습니다. 그 조간 재추진 이걸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차남 조사무엘 민재 씨가 조간화 추진 본부장 자격으로 국민일보에 이제 입성을 한 거죠. 형이 망쳐놓고 동생이 복원시켜놓고 아이고 야 이게 국민일보의 그 근데 뭐 앞날을 위해서는 정말 조용기 목사 일가가 빨리 퇴진하는 것이 그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일보가 작년에 그 또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파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또 우리 조상훈 노조위원장은 잘렸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 차영 씨 보도가 뭐 오늘 아침에 조간 브리핑에서도 짚었지만 한국일보에 없는 기사, 국민일보에 없는 기사. 국민일보에는 저는 쓸만한데 왜냐하면 귀한 조민재, 조사무엘 민재 회장 입장에서는 조카가 생긴 거고 또 조용기 목사가 인정했듯이 장손이 확인이 된 건데. 그렇지. 뭐 가족의 경사 아닙니까?
인물란에다가 또 동정란에다가 이제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말판에 와이드로 다루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오늘자 신문에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지 못했다. 아, 그래요. 하여간 조용기 목사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아마 않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신문이 이렇게 사유화되다 보니 이게 그래요. 정말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겨레에 쓴 칼럼이 부산일보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정수장학회고, 예. 또 국민일보도 지금 무슨 국민문화재단이라고 교계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용기 목사에게 일가가 실질적 오너인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이 부산일보, 국민일보가 이거는 이 언론으로서 정도를 갖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포기하고 조용기 목사 일가가 국민일보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 두 신문이 사는 길이다라고 해서 지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아직 미완의 과제가 됐습니다만은 그 내부 구성원들이 이런 문제의식 잃지 말고 끝까지 좀 투쟁했으면 하고 한국일보가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오늘 아침에 거기 제가 사주를 내모른 거 아닙니까? 비대위 부위원장 되는 최 기자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히 좀 부러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석 달 만에. 장씨 일가를 완전히 축출해버린 이런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노조의 여러 조합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 언론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열패감을 싣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족적이었기를 사실 이게 좀 크게 발전한다면 MBC나 KBS에 계시는 분들, 특히 노조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자극을 받아서 최소한의 공정방송이라도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 여성 실종 사건 용의자가 정모 경사, 경찰이라는 속보가 또 떴는데 용의자니까요.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잡힌 건 아니고요. 예? 잡힌 건 아니고요. 잡혔습니다. 그렇군요. 논산 오거리 PC방에서 붙잡혔다는 속보를 또 어느 분이 올려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자, 미디어 토크 이번 주 순서를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훈 국장께서 오늘 하루 긴 하루였습니다. 기자를 대신해서 진행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를 또 기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